이번 시간에는 편의장치 교환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은 NCS 학습 모듈 편의장치 정비의 36페이지부터 47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려웠던 교육은 끝났다. 조금 더 명확하고 쉽게 알아보는 자동차 전기, 전자장치 정비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도현입니다. 자동차에 탑재된 편의장치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장치들은 편한 운전과 더불어 안전 운전에도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중에서 파워 윈도우 세이프티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강의를 맡아주실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동차 전기 전자장치 정비 강의를 맡게 된 지명석 교수입니다. 강의 시작 전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워 윈도우 세이프티 시스템은 파워 윈도우의 오동작이나 실수로 오토업 스위치를 눌러서 도어 유리창의 상단에 몸 또는 물체가 끼인 것을 방지 위한 것으로 어떤 물체가 유리창 사이에 끼이게 되면 윈도우가 자동으로 하강하는 시스템입니다. 아, 그렇군요. 역시 자동차에 있어 가장 큰 화두는 누가 뭐래도 안전이겠죠. 네, 이번 시간 학습 내용을 확인하고 시작해 볼까요? 교수님, 오늘은 어떤 내용을 학습하게 되죠? 오늘은 편의장치 교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파워 윈도우 세이프티 시스템을 교환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겠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강의도 기대하면서 먼저 기정 씨의 이야기부터 만나보시죠. 기정 씨, 감기가 걸렸나 보군요. 설마 코푼 휴지를 밖에다 버리려는 건 아니겠죠? 저런, 올라오는 창문에 손이 끼었나 봅니다. 괜찮을까요, 기정 씨? 발이야. 이게 뭐야? 왜? 진짜. 오늘 배울 내용의 NCS 정보를 확인합니다. 우리는 이 중에 편의장치 교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번 시간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 선수학습, 핵심 용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편의장치의 교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으로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부품들의 점검 진단 결과에 따라 교환 부품을 선정하여 부품을 교환할 수 있고 정비 지침서에 따라 편의장치의 탈거 조립 절차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학습을 시작하기 전 선수학습과 핵심 용어도 확인하세요. 세이프티 기능 작동 시 윈도우의 반전 거리를 살펴보면 B필라 기준으로 4mm에서 250mm 구간에서 물체를 감지하게 되면 B필라 기준으로 약 300mm만큼만 반전하게 됩니다. B필라 기준으로 250mm 이상에서 물체를 감지하게 되면 물체 감지 위치를 기준으로 50mm만 반전되고 반전 위치가 최하단 위치보다 아래일 경우에는 최하단까지만 반전하게 됩니다. 오토업 스위치를 지속적으로 당기고 있을 경우에는 끼임 검출 위치로부터 25mm만 반전됩니다. 그 이후에는 5초 동안 오토업 동작은 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오토업 스위치를 지속적으로 입력하게 되면 그때에는 매뉴얼로 업만 작동되고 세이프티 기능은 작동되지 않습니다. 물체의 끼임을 검출하지 않는 구간이 있는데요. 창틀 끝에서 약 4mm 이하의 위치에서는 윈도우의 오후 반전 방지를 위해서 물체의 끼임을 검출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늘은 찡칙 오늘 이것에 대해서 살펴본다고요.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 장치는 자동차 편의 장치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장치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세이프티 파워 장치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준비할까요? 실습 전에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 장치의 초기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에는 안전을 위해서 파워 윈도우 장치에 세이프티 기능이 있습니다.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 장치의 초기화를 해보겠습니다.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 장치 초기화 이전 상태에서는 오토 업다운 기능은 작동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토 업다운 스위치를 계속 유지할 경우에 매뉴얼 업다운 동작은 가능합니다. 초기화하는 방법은 창문이 열린 상태에서 오토 매뉴얼 업 스위치를 이용하여 창문을 완전히 닫고 닫힌 상태를 0.2초 이상 유지를 하게 되면 초기화가 됩니다. 창문이 초기화되었습니다. 단, 창문이 완전히 닫힌 상태에서 업 스위치를 작동하게 되면 초기화가 되지 않습니다. 창문을 강제로 조작하거나 배터리 전압이 낮을 때 파워 스위치가 창문 위치를 잘 인식하지 못해서 이상 동작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모든 동작, 즉 오토 매뉴얼 업다운이나 세이프티 기능은 가능하지만 오토 업 시에 창문이 닫히지 않고 창문 끝에서 다시 반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창문 이상 동작이 발생할 때 초기화하는 방법은 차량의 배터리 마이너스 터미널을 분리하거나 파워 윈도우 스위치 커넥터를 제거하고 5분이 지난 후에 다시 연결해서 배터리 처음 연결 시 초기화하는 방법처럼 초기화를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교수님, 이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 장치를 초기화하는 까닭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차량에 배터리를 연결하지 않은 상태로 오래 두었다가 다시 배터리를 연결할 경우에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 모듈의 ECU가 오토 업다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윈도우의 초기 위치를 기억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 그렇군요. 잘 기억해서 실습할 때 빠뜨리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이제 배운 이론을 바탕으로 편의 장치를 조정하고 교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습을 위한 재료와 자료, 그리고 기기를 알아볼 텐데요. 교수님, 이렇게 준비하면 되나요? 그리고 실습 시에는 항상 안전이 중요한 이유로 안전에 대한 주의사항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교수님, 오늘은 어떤 실습인가요? 편의 장치가 많은데요. 오늘은 파워 윈도우 모터와 파워 윈도우 스위치를 교환하는 방법을 실습해 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준비가 다 됐는데 시작할까요? 좋습니다. 파워 윈도우 모터를 교환해 보겠습니다. 프론트 파워 윈도우의 모터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프론트 도어 트림을 분리합니다.
와이어링 하니스에서 모터 커넥터를 분리합니다. 모터 단자에 배터리를 바로 연결해서 모터가 부드럽게 작동되는지 점검한 후에 극성을 바꾸어서 모터가 반대로 작동되는지 점검해 봅니다. 작동이 비정상적이라면 모터를 교체해 주어야 합니다. 파워 윈도우 스위치를 교환해 보겠습니다. 운전석 파워 스위치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배터리 마이너스 단자를 분리합니다. 프론트 도어 트림 판넬을 분리하고 파워 윈도우 스위치 모듈을 분리합니다. 파워 윈도우 스위치 점검은 멀티미터를 이용하여 통전 시험을 실시해 보면 됩니다. 멀티미터를 이용하여 스위치를 점검하는 방법은 스위치를 업에 놓은 경우에는 단자에 7번과 12번 핀이 통전이 되고 14번과 9번, 15번과 12번이 통전되는 것입니다. 스위치를 오프 상태에 놓을 때에는 14번과 15번, 12번 이렇게 통전이 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점화 정비 침서를 보면서 선으로 이어진 단자의 번호가 통전되는지를 멀티테스터기에 저항 위치에서 점검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 저희가 지금까지 파워 윈도우 장치를 교환하는 방법을 실습해 봤는데요. 실제 현장에서 작업할 때 꼭 이것만은 주의해야 한다 하면 뭐가 있을까요? 자동차 전기 장치를 교환할 때는 먼저 배터리 마이너스 단자를 분리한 후에 교환 작업을 실시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파워 모터를 교환한 후에는 배터리를 연결하고 파워 윈도우 초기화를 실시하고 파워 윈도우 작동 상태를 확인한 후에 하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래서 그런지 자동차의 편의장치 교환에 또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래도 꾸준한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네, 교수님 마무리할까요? 편의장치 조정 및 교환, 이제는 어렵지 않아요. 네, 어느덧 학습이 끝나는데요. 어떠세요? 이번 시간 학습 내용만 잘 기억한다면 자동차 전기, 전자장치 점검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럼요. 꾸준한 학습을 통해서 누구나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으로 여러분 모두 편의장치를 교환하는데 자신감이 생겼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 학습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웠던 교육은 가라! 앞으로도 알찬 교육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발전하면 조기 방법이 아무래도 새로운 게 생기다 보니까 그럼 또 배워야 되잖아요. 예. 기능이나 이런 걸 배울 때 어떻게 익히고 계세요? 일단은 첫 번째로 우리가 뭐 많이 접하는 뭐 TV라든지 뭐 그리고 뭐 자동차 이런 잡지나 뭐 매거진 같은 경우나 아니면 요즘에 스마트 뭐 흔히 말해서 무슨 뭐 흔히 말해서 뭐 네이버라든지 뭐 이런 데 보면은 그 항목들이 있어요. 뭐 차량 테크나 이런 데 보면은 신차종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예 차량 출시 이전부터 이제 떠가지고 뭐가 바뀌었는지 뭐 어떤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제 뭐 내용이 나와 있고, 근데 뭐 당연히 뭐 디테일하게 뭐 정비해야 되는 부분들은 없죠. 근데 이제 정비사들이라면 이제 그런 매체들을 또 많이 관심 있게 보고 하니까는 어떤 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알고, 그런 데서 먼저 이제 지식을 얻고, 그리고 차량 출시되면은 이제 각 메이커 회사가 제작사, 차량 제작사 회사에서 뭐 협력 업체들을 대상으로 이제 뭐 본사나 이런 강의로 불러들여서 이제 강의를 하고, 그리고 인터넷이나 뭐 그런 자료 같은 거 교재를 통해 가지고 교육을 많이 해요. 근데 보통은 그런 걸로 교육을 많이 받기는 하는데 해보지 않으면 아무래도 어렵죠. 그래서 이제 신차 같은 게 입고가 되면은 일단은 뭐 간단한 뭐 점검 때문에 입고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럴 때 한번 싹 이제 점검하면서 기본적인 이제 틀에서 좀 이제 예전 차량 비교를 해봤을 때 뭐 새로 추가된 뭐 시스템이라든지 뭐 버튼이 뭐가 더 추가가 달렸으며, 뭐 어떤 게 어떻게 위치가 또 바뀌었으며, 뭐 그런 걸로 해서 이제 개선된 부분이나 뭐 형태 같은 거, 그리고 조작 방법 그런 거 이제 숙지를 하고, 조작해봐서 뭐 작동되는 거 이제 확인해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이제 뭐 배우죠. 또 공부를 하고, 그리고 또 일반 카센터나 뭐 이런 데서도 뭐 그런 것들 통해서 많이 하는데, 아무래도 직접적인 교육은 아마 받지는 못할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정비 공유 사이트나 이런 데서, 그리고 뭐 인터넷에 뭐 블로그라든지 카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아마 신차종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입고가 되면 물어보는 식으로 해서 질의응답 식으로 해서 하고, 또 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뭐 댓글로 인해서 이제 많이 답변을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하고, 또 이제 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많이 기회가 될 때 많이 해보고 확인해보고 그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실제로 편의 장치를 조정하라고 정비소에 오는 고객이 있나요? 노선의 자동차는 막 이렇게 알아서 어느 정도 설정값을 다 맞춰주다 보니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보통 예전 차들은 다 이제 손으로 수동으로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설정을 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예전 차들은 편의 장치들이 그렇게 많이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뭐 시트 조절이나 이런 걸 해도 이제 또 여성분들이 힘이 없으신 분들, 그리고 뭐 어디서 어떻게 조정하시는 분들 있고 하시면은 이제 저희가 뭐 조정을 해드린다든지, 아니면은 뭐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저희가 인위적으로 또 이제 조정을 해가지고 뭐 이제 고객이 사용하시기 편하게끔 이렇게 이제 세팅을 다시 해드리기도 하는데, 조정보다는 보통 이제 작동이 안 돼서 오시는 분들이 경우가 많이 있어요. 뭐 흔히 우리가 쉽게 접하는 이제 운전자 시트, 그리고 양쪽이 뭐 백미러, 접힘 불량, 뭐 이제 각도 조정이 안 된다,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조향 핸들 위치 이런 거를 운전자들은 이제 항상 이제 주행하면서 딱 몸으로 다 느끼는, 보고 그리고 핸들로 만지고 자기가 앉아보고 다 느끼는 것들이 이제 인식을 하셔가지고 이제 오시는데, 요즘 차량들은 뭐 타고 내릴 때 연동돼서 뭐 시트 위치라든지 백미러, 그리고 조향 핸들 위치 세팅해 주는 게 이제 보통 IMS 시스템이라고 저희가 이제 일컫는데, 기존에는 이제 손으로 수동으로 다 이제 움직이다, 그 이후에는 이제 모터 같은 게 장착이 되니까 그러니까 스위치로 위치를 조정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또 편의 장치가 그런 식으로 나오다가, 요즘에 이제 위치 센서가 이제 장착이 되니까 메모리 기능까지 갖출 수 있게 되어서, 그래서 이제 IMS 시스템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나왔죠. 보통은 작동이 잘 안 된다든지 움직임에 이제 제한이 있다든지, 어느 정도 이제 원래 끝까지 제껴져야 되는데 끝까지 안 간다든지, 시트가 앞으로 다 안 간다든지, 그리고 스티어링 그 핸들 위치나 각도 조절 길이가 뭐 이제 어느 정도 제한적으로밖에 안 움직인다든지, 그렇게 돼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보통은 큰 고장보다는 위치 센서의 그런 뭐 초기화라든지 위치 세팅을 다시 해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고, 조정은 이렇게 많지는 않죠. 다 거진 자동으로 센싱을 하니까요. 이 설명을 들으니까 더더욱 궁금했는데, 어쨌든 정확하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IMS가 그냥 짧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IMS는 운전석 시트, 그리고 이제 스티어링 휠 각도나 길이, 그리고 백미러의
운전자가 봤을 때 이제 반사되는 그런 이제 각도 이런 거를 메모리를 해주는 장치예요. 그래서 백미러 뭐 상하 좌우 다 위치가 다 센싱이 되고, 그리고 스티어링 휠에 뭐 위에 밑으로 내려오는 이런 각도라든지 길이, 그리고 시트 이제 뭐 보통 요즘 보면 뭐 방석에 이제 앞뒤 전후, 그리고 등받이 각도, 그리고 이제 허리 쿠션, 그리고 이런 이제 방석도 위 아래 움직임, 그 이제 높낮이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위치들이 다 이제 감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운전자가 고급 차종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가 이제 메모리를 시켜가지고 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시동 켤 때 끌 때 자동으로 이제 내리기 편하게끔 시트가 뒤로 움직인다든지, 그리고 운전자가 다시 이제 운전석에 탑승을 할 때 다시 시트랑 각도, 이 스티어링 휠 각도를 조절을 해가지고 바로 이제 타고 이제 뭐 조정 없이 바로 운전할 수 있게끔 이제 편하게 해주는 그런 이제 장치죠. 이번에는 파워 윈도우 장치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 윈도우는 이렇게 운전석 각 도어마다 장착되어 있는 이 유리를 개폐하는 그런 장치가 될 수 있겠고요. 요즘에는 이 유리가 개폐되는 거에 있어서 혹시 유리를 올리다가 뭔가 이물질이라든지 뭐 사람들이 이제 여기 손을 넣거나 하면은 이게 이제 안전상으로 다시 역전이 돼서 이제 뭐 그런 안전사고나 이런 거를 이제 방지를 해줄 수 있는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라는 장치가 또 같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장치 같은 경우에는 작동 원리는 모터가 창문을 위로 올려주는 회전 운동을 하다가 어느 이제 부하가 걸려서 이제 역전류가 생기게 되면 다시 그거 역전류를 감지를 하면은 이제 그걸 반대로 반전시켜주는, 반대로 이제 역전시켜주는 그런 이제 그런 원리가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차량에 장착되어 있는 이제 파워 윈도우 모터가 어디에 어떻게 장착이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어 트립에 이런 피스 고정부들을 이제 탈거를 한 다음에 이제 트립을 이렇게 뜯어내서 안에 구성되어 있는 뭐 레치 장치, 그리고 각종 커넥터들을 이렇게 제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보시는 이 부분이 바로 이제 파워 윈도우 모터 장치가 되겠고요. 기존에는 이런 이제 판넬 형식인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는 않았는데 요즘 근래 차량들에 넘으면서 이런 이제 판넬 형식에다가 이렇게 이제 모터가 장착되어 있는 형태가 많이 있습니다. 이 판넬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모터가 장착되는 이런 구조물이기도 하지만 이 모터는 이제 회전 운동을 하고 이 윈도우는 상하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 회전 운동을 상하 운동으로 바꿔줄 수 있는 이런 그런 기계 장치가 되어 있고, 보통은 이제 기계식보다는 이 와이어를 통해서 여기 이제 와이어가 다 이제 안쪽에 이제 장착이 되겠는데요. 와이어를 통해서 상하로 리프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 이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 윈도우 모터의 전원이나 접지 상태가 양호한지 그리고 그 윈도우 스위칭 신호가 정상적으로 들어오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터에 입력되는 접지 부분에 텀치봉을 꽂고 전원 부분에도 텀치봉을 꽂습니다. 후에 전구 테스터기를 이용을 해서 각 부위에 접지와 전원에 연결을 해서 일단 전원이 정상적으로 오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스위칭 신호까지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 봤는데요. 지금 이제 그 우리 전구 테스터기로 확인한 바와 같이 스위칭도 잘
신호가 잘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봐서는 지금 이 차량의 윈도우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프론트 파워 윈도우 모터를 교환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프론트 도어 트림을 분리합니다. 두 번째, 와이어링 하니스에서 모터 커넥터를 분리합니다. 세 번째, 모터 단자에 배터리를 바로 연결하여 모터가 부드럽게 작동하는지 점검합니다. 네 번째, 그런 다음 극성을 바꾸어 모터가 반대 방향으로 부드럽게 작동하는지를 점검합니다. 작동이 비정상이라면 모터를 교체합니다. 운전석 파워 윈도우 스위치의 교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배터리 마이너스 단자를 분리합니다. 두 번째, 프론트 도어 트림 판넬을 분리하고 파워 윈도우 스위치 모듈을 분리합니다. 세 번째, 파워 윈도우 스위치 점검은 멀티미터를 이용하여 통전 시험을 합니다. 스위치가 업일 때 단자의 7번과 12번, 14번과 9번, 15번과 12번 핀이 통전됩니다. 스위치가 오프일 때 14번과 15번, 12번이 통전됩니다. 정비 지침서에 따라 단자의 번호가 통전되는지 점검합니다.